SVI는 쉽게 말해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를 점수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지역사회에는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또 회사 운영은 얼마나 투명하게 하는지. SVI는 이러한 요인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왜 이런 측정이 필요한 걸까요? 기업이 실제로 약속한 사회적 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를 받을 때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은 SVI 측정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SVI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저희들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부분의 연구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계, 감리 부분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서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혁신활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나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를 비즈니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 독특한 재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혁신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 지표는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의 활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면서 파트너사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본인의 일에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기업 이미지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성과를 수치화하면서 기업의 신뢰를 쌓았는데요. 이 신뢰가 어떻게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도움은 데이터 기반의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이를 좀 더 수치화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다 보니 거래하는 파트너들과도 또 이제 신뢰가 쌓이고 높아졌습니다. 또 이를 통해 새로운 또 협업 기회도 생겼고요. 그리고 경영 전략으로도 의사결정이 좀 더 정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VI 측정을 통해 경영 전략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3번, 4번 정도 SVI 평가를 받았는 것 같은데요. 처음 받을 때도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SVI를 도입을 이제 함으로써 저희 기업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SVI 측정 신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확한 신청을 위해 매뉴얼의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과정이 처음이라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사회적 기업 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기업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를 이용해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중앙의 메뉴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고, 상단 메뉴의 SVI 측정 탭에 측정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이 SVI 측정 시작이라는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SVI 측정을 위한 신청서 화면이 열립니다. 회색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자동으로 작성되니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 핸드폰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문자로 보안 요청 및 측정 진행 상태가 전달됩니다. 기업 연역은 설립 이후 연도별 주요 실적을 적어주세요. 천자 이내로 작성해야 하니 핵심적인 실정이 있는 연도만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기업 규모는 업종별 매출 규모 기준을 확인하고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을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고용 현황, 최근 회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와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VI의 지표별 작성 방법을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부분에는 기업의 설립 목적과 비전을 작성합니다. 외부 공표 부분은 사회적 목적과 관련하여 외부에 공개된 형태를 선택합니다. 증빙 자료로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홈페이지 주소, 리플렛 디자인 포함된 문서 정관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표는 사회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여부에 관한 검토 내용입니다. 해당 항목은 총 5가지의 판단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 성과 관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먼저 측정 기준은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의 서비스 제공 등 명확한 목표의 수립 여부를 판단하며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목표와 평가 등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담당 인력의 여부입니다. 업무 분장표 또는 조직도의 사회적 성과 관리 담당자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측정합니다. 다음 성과 보고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측정 기준에 따라 실제 활동한 내역과 달성한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성과 목표 기준에 따른 달성 수준을 사회적 성과 관리 보고서로 작성하고 구비 서류로 제출합니다. 다음 평가위원회는 사회적 성과 목표에 대한 평가회의 개최 여부와 평가위원 위촉 여부를 판단하며 1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구비 서류로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 사내 공유 여부입니다.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의 게시판 비치 또는 회람, 서명 등 임직원에게 공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 서류로 제출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항목은 기업의 내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와 외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먼저 내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내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는 총 3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따라 작성하며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다형, 혼합형은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 수준을 작성합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 기타 창의혁신형 지역사회 공헌, 나형과 다형 등 취약계층 고용 의무가 없는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기재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근로자 보건 및 안전입니다.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 유상진료 지원, 정기적인 보건위생, 안전교육 실시, 배상 책임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고용의 질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규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규정 마련,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제 시행,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외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는 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생산의 사회적 가치 항목은 기업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작성합니다.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 도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판매의 사회적 가치 항목은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작성합니다. 지역 농산물 사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취약계층 대상 할인 판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회적 가치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항목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작성합니다. 다양한 작성 사례 예시는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회적 가치 지표 가이드북 4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표는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입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체, 소셜벤처와의 협력 활동에 해당되며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과 관련한 거래 실적이나 업무 협약 체결, 협의체 회비 납부 등이 인정됩니다.
단, 연 2회 이상의 활동만 인정하며 활동 내역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불인정합니다. 또한 단순 소모품 제품 구매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행 추가 버튼을 눌러 기록의 필요만큼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입니다. 경북도 내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및 일반 기업 등과의 협력활동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로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과 관련한 거래 실적이나 업무 협약 또는 계약 체결 등이 인정됩니다. 지표 4번과 마찬가지로 연 2회 이상 활동 실적과 증빙 자료가 필수이며 단순 소모품 구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지표는 사회적 환원 노력도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모든 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확인합니다. 그럼 항목별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 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입니다. 복리후생비 항목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 향상이나 복지 및 후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경조사비, 휴가비, 명절 상여금 및 선물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원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금전 지급 내역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이나 포상금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투자비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투자 금액을 의미하며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구입 설치비, 휴게시설 구축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외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항목입니다. 지역사회 재투자 부분은 기업이 지역사회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후원 또는 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금액을 기재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부분은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금액을 입력하면 합계와 동일업종 평균값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항목입니다. 자원봉사, 환경보호 활동,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금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활동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구비서류로 제출합니다. 일곱 번째 지표는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입니다. 이사회 등 기업의 주된 의사결정 회의체를 기재하고 회의 일자 및 회의 결과 공유 여부, 회의 참여 인원, 사회이사와 근로자 조합원 인원수를 작성합니다. 전년도 기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연 2회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며 행 추가를 클릭하여 2회 이상의 회의 실적을 입력합니다. 여덟 번째 지표는 근로자 임금 수준입니다. 전년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전체의 임금 합계액과 12월 실제 근무시간 합계 수치를 기재합니다. 아홉 번째 지표는 근로자 역량 강화 노력입니다. 신청하면 오른쪽 행 추가를 클릭해서 목록을 추가합니다. 신청서 양식에 따라 교육 과정명 및 수혜자 수, 교육 시간을 작성합니다. 증빙 자료의 교육일지, 수료증, 자격 이수증 등 교육 이수 관련 자료와 교육비 지출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열 번째 지표는 고용 성과입니다. 최근 2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2024년도 신규 설립된 기업 또는 2023년도 근로자가 영인 기업은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11번째 지표는 매출 성과입니다. 최근 2년간의 결산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2024년도 신규 설립된 기업 또는 휴업 등으로 2023년도 매출액이 0원인 기업은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12번째 지표는 영업 성과입니다. 최근 2년간의 결산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영업 손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표기하여 기재합니다. 13번째 지표는 노동 생산성입니다. 최근 2년간의 결산 재무제표의 매출액과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12월 근무시간 합계 수치를 기재합니다. 2024년도 신규 설립된 기업 또는 휴업 등으로 2023년도 노동 생산성이 0원인 기업은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마지막 지표는 혁신 노력도입니다. 혁신 노력도는 크게 과정의 혁신과 혁신의 결과로 구성됩니다.
이 지표는 각 기업에 따라 작성할 내용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예시 항목을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회적 가치 지표 가이드북 59에서 61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먼저 과정의 혁신 항목입니다.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 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각 항목별 작성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 도입은 제품과 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 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내역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R&D 투자는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기술 개발비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경영 시스템 개선은 경영 컨설팅, 경영 혁신 관련 자문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기업 내외부 소통 노력은 참여 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 의견을 수용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기술 개발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 기업 부설 창작 연구소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다음은 혁신의 결과 항목입니다. 과정의 혁신에 따른 혁신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기재합니다. 각 항목별 작성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무성과는 과정의 혁신에 따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가 또는 비용 감소, 투자 유치, 각종 지원사업 선정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객 만족은 이용자 수 증가, 사회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기술적 성과는 과정의 혁신에 따른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 지적 재산권 출원, 국내외 각종 인증 취득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기타는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혁신 성과를 기재합니다. 다양한 작성 사례 예시는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회적 가치 지표 가이드북 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위의 내용들은 단순한 예시이며 형식과 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지표별 작성법 가이드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해 기업별 더 정확한 컨설팅은 지역과 소셜비즈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SVI를 시작해보세요.